봅시다. 75쪽 보시면, 자, 이제 산점도라고 나왔는데, 산점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제 두 별량 x랑 y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냈을 때, 그 x랑 y의 어떤 관계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그림 보고, 이제 산점도라고 해요. 자, 그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자, 저기 예제 3번을 한번 봐보면, 예제 3번에,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다음은 고란의 반 학생 8명의 1차, 2차 음악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다. 다음 그림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자, 1차 점수를 x점, 2차 점수를 y점이라 할 때, xy의 산점도를 그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항상 y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xy 관계를, 이렇게 3점도로 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가 x고 2차가 y라 했잖아. 그러면, A 학생은 1차에 6점 받고 2차에 8점 받았어. 그러면 1차가 6점이고 2차가 8점이면 지금 여기 있겠죠. 알겠어? 그 다음에 B 학생은 1차에 8점 받고 2차에 7점 맞았어요. 그래서 1차가 8점이고 2차가 7점인 점은 여기에 8,7 이 점에 위치하겠잖아요. 말이 이해됐어? 그리고 또 C 학생은 1차에 5점, 2차에 6점이니까 5점, 6점 찾아보면 5,6 해서 2점이겠죠? 그 다음에 D 학생은 9점, 9점이니까 9,9 찾아보면 2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E 학생은 9점, 10점이니까 9점 찾고 여기서 10점 찾으면 9,10 찾아서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 학생은 6점, 6점을 받았으니까 6점, 6점이면 6,6 2점이겠죠. 그 다음에 G 학생은 10점, 9점이니까 10점, 9점이면 이 정도 점일 거예요. 10,9니까. 또 H 학생은 8,8 해서 8,8 찾으면 2점이잖아요. 이렇게 점만 찍어주면 이게 지금 뭐다? 산점도라는 거예요. 이 자료의 산점도.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자료를 좀 비교를 할 때 산점도를 이용하면 x랑 y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가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차 점수가 8점 이상인 학생 수. 8점 이상이면 어디 있어? 1차 점수가 8이라는 건 x가 얼마라는 거야? 8점, 이제 x가 1차 점수였으니까 그 x가 8 이상인 점이면 x가 8인 점이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쵸? 8 이상이면 이거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 이 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찾으란 얘기야. 말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 지금 분홍색 부분에 있는 점은 경계에 걸쳐 있는 것도 포함이야. 8점 이상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차와 2차 점수가 같은 학생 수. 1차, 2차 같으면 x랑 y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랑 y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y랑 x가 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면 0,0, 5,5, 6,6, 7,7, 뭐 8,8, 9,9, 10,10 이렇게 다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이때 학생 수는 3명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 이해됐어? 그냥 이게 그냥 산점도야.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쵸? 그냥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76쪽에 자, 보시면 이제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상관관계는 방금 그 산점도를 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x랑 y가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같이 증가하는 형태의 이제 그래프로 그려질 때가 있고, 산점도를 그렸을 때. 그 다음에 x랑 y의 관계가 x는 증가하는데 y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랑 몸무게를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키는 어째? 클수록 몸무게가 더 무거울 확률이 더 높잖아. 아무래도 뭐 근육량이나 이런 거에 비슷하면 키가 크면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뭐 일반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봐도 키는 크지만 몸무게는 엄청 낮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키가 작으면 몸무게는 적게 나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보면 양의 상관관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산점도를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자,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y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죠. 근데 그래프가 y는 x인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근처에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을 좀 따라가죠. 모양 자체가.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그 산점도의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를 좀 이 직선을 따라가는 형태로 돼 있어. 그치? 근데 얘는 똑같은 자료들이라고 하면 개수가 똑같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 직선에 좀 더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하긴 하는데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형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렇게 한 직선에 의해서 몰려 있는 경우를 좀 더 강한 경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를 좀 더 약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료 하나만 놓고 이게 강하냐 약하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강하다 약하다라고 할 때는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크다 작다 얘기할 때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딱 그거 하나만 놓고 얘가 뭐 자료 공포의 상태가 고르냐 고르지 않냐 이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료 하나만 놓고 얘가 강하다 약하다 얘기할 수 없고요.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놓고 얘가 얘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또 얘는 얘보다 약한 상관관계다.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있는데 이 음의 상관관계 보여 그림?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양의 상관관계는 증가하는 형태였고 음의 상관관계는 어째? 감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아까 이런 거 양의 상관관계는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았을 때 내가 뭐 얼마씩 최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그런 용돈 모으는 것 그런 상관관계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이 얼마인데 거기서 쓰는 돈이 얼마야? 예. 그러면 쓰는 돈이 많을수록 남은 돈은 어째? 적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아까 시우가 말했던 수요와 공급 그런 것들 있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 아니 그러고는 이거다.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뭐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직선을 따라가는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 의해서 좀 몰려 있으면 강한 경우고 흩어져 있으면 약한 경우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하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흩어져 있거나 특별한 뭐 직선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일직선을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상태거나 Y축에 평행한 형태야. 그럼 이건 어떤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양화 상관관계다, 음의 상관관계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거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일 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